보이스피싱 전화 몇 번 받으시나요? 그 전화의 주인공이 납치된 청년들이라면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득 해외 취업 이런 키워드로 올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오게 해서 납치를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거예요. 얘는 뭐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애다.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콩밭을 떼고 장기를 적출하고 결국은 바다에 버려버리고.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이거 크게 나왔죠, 방송에. 2023년 하반기부터. 이게 한 2년 전부터 나온 거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한국 젊은이들. 2023년 하반기부터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미얀마, 그 옆에 캄보디아, 그 다음 라오스. 세 개의 나라가 가장 많고 그 주변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피해 국가가 되는 거고, 청년 실업이 많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요즘 SNS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득 해외 취업 이런 키워드로 올려가지고 제안을 받는 거예요. 제안을 받아서 한국에서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고, 근데 근무지가 뭐 미얀마나 이런 쪽이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오게 해서 자발적으로 오게 해서 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2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최근에 이제 SBS 그 TV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뭐를 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막 염전노예나 이런 노동력 착취가 아니고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 일본 젊은이들을 납치하다가 일본의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동원시키고, 한국인들 납치하다가 한국 보이스피싱 하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조선족 말투를 하면서 좀 어눌하게 한국말인데 이랬지만 지금은 정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말투를 쓰는 보이스피싱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고, 중국인을 또 납치해서 중국으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그 사기성 카지노 사이트, 이러한 불법 콜센터를 대단위로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그런 건물이나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 건물이. 그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 보면 5성급 호텔이나 원래 호텔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미얀마 같은 나라는 코로나 이후로는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뭐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법 폭력 조직이나 이런 불법 범죄 단체에서 그런 호텔 건물들을 사들이거나 렌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객실들을 자랑하겠죠. 그 안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러한 불법 도박이나 이러한 범죄 집단의 근거지로 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납치나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러면 현지 경찰에서 이런 거를 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보여주기 식으로 실제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범죄 조직,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를 소탕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언론에도 나와요, 해외 언론에. 근데 한국에 실제로 돌아오거나 일본에 돌아온 케이스는 극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탕을 해가지고 우리는 범죄자들을 소탕을 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집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돈 받고 넣어줍니다. 범죄 조직. 그래서 특히 캄보디아가 굉장히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니까 월급을 못 받는 경찰관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돈을 주면 풀어주고. 동남아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잇따라 납치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동력 착취. 그것도 보이스피싱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 청년은 일본인을, 한국 청년은 한국인을 속여야 합니다. 이젠 현지인과 구분조차 안 되는 완벽한 말투. 그 콜센터의 정체는 한때 고급 호텔이었던 건물, 코로나 이후 무너진 호텔이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죠. 하지만 돌아오는 피해자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범죄 조직의 뇌물에
무너집니다. 피해자들은 다시 범죄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뒤엔 절박한 비명이 있습니다.